자, 1학년 이제 토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다들 교차조사 정도까지는 이제 다 봤었고, 이제 남은 부분이 반박 단계입니다. 반박 단계. 반박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서를 보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반박 다음에 최후 변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반박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최후 변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요 마지막을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최후 변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4단계고 이제 반박까지만 보면 입론, 교차조사, 반박 총 3단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3단계로 보기도 하고 4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자, 반박은 반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반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반박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냐. 자, 먼저 여기 반박 전에 이 협의 시간, 다른 말로 수기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 수기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 작전 타임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토론 어떻게 보면 전반부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가 어떤 교차 조사를 할지를 좀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상대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작전도 짜고, 아, 그다음에 그 영상의 이답인 학생처럼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교차 조사 공격을 하자라고 토론 전략도 짜고 막 이렇게 토론의 흐름도 구상해 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토론을 하다 보면 특히 교차조사 부분에서는 생각한 대로 잘 되지가 않죠. 상대가 예상치 못한 강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 시간에서는 이제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입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교차조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우리 앞으로 이 반박 단계에서는 어떻게 좀 토론을 진행하자라고 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작전을 짜는 시간이에요. 작전을 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수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고 이제 반박 단계로 넘어왔어요. 반박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자, 반박 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장을 세우는 거. 앞에서 입론에서는 이제 주장을 세웠다면 이제 반박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자신들의 논증을 펼치고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박 단계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교차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요. 교차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한다. 자, 교차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차 조사 단계에서는 공격하는 측에 이제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에서는 사실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다가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 이제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차조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이 반박 단계다. 그래서 교차조사 때 얘기를 못했던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앞에서 나온 쟁점 중에서 선별하여 말하기를 하는 거죠. 논증을 세우는 거죠. 쟁점 중 선별화해서 말한다는 건 이 입론과 교차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 중에서 이 쟁점을 모두 다 다루는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반박 단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를 들어 4가지 쟁점이 나왔다, 4가지가 나왔으면 4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기 시간 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 시간 때. 아, 이렇게 4가지 쟁점이 나왔는데 우리 측에 유리한 이 2번과 3번 쟁점만 얘기를 하자. 왜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서로 각자 유리한 쟁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박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토론을 끝맺는 느낌이기 때문에 논증 혹은 논제를 자꾸 더 파고들거나 더 펼치거나 더 깊숙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맺는 거예요. 끝맺어서 좀 핵심적인 쟁점들 위주로 다루면서 토론을 마무리해야겠죠. 근데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들을 선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게는 반박 안에 들어가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이제 교과서 94페이지죠. 94페이지. 자, 이제 토론을 한번 실제적으로 보면서, 자,
찬성 측 반대 측이 입론 교차조사 반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회자가 나오죠. 지금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어떤 논제라 그랬죠? 정책 논제라 그랬죠? 자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부터 듣겠습니다. 자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토론 규칙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토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야 되는 거고, 뭐 같은 말이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제지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거고, 토론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발언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찬성 측 한 번, 반대 측 한 번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발언권을 제시하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입론부터. 자 입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한다고 했는지 스님이랑 공부했던 걸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찬성 측 시작하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산성이나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뭐라고 한다. 즉 핵심 용어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죠?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실 무엇을 활용하지는 않았죠. 선생님이랑 공부한 4가지 중. 근데 보통은 사전을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무언가를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자 계속 보면 유전자 농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 쟁점, 필수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 파악된 세계의 만성 기아 인구는 9억 2,400만 명으로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구호단체 땡땡땡은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20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까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자,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호단체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어떻다? 심각하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문제가 심각하고 사실 심각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하다. 문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중요성이랑 심각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즉시성과 지속성보다는 이 2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필수 쟁점에서 문제점, 쟁점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자,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필수 쟁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해결 방안 쟁점이죠. 해결 방안. 지금 여기 위에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해결하겠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즉 이거는 어떤 쟁점이에요? 이익과 비용이죠. 이익과 비용. 그러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용은 낮은데 농업 생산량을 늘리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높다. 즉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이익과 비용 쟁점까지 지금 입론 단계에서 찬성 측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계속 보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에 강하여 수확량이 많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뭐 뿐 아니라 다음 요 부분은 뭐 어떤 거예요? 기대 효과 같은 거겠죠. 기대 효과.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 확대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지금까지는 어떤 걸 주로 배웠냐면 이론을
배웠잖아. 이론을. 예를 들어서 입론에서 뭘 하고 뭐 필수 쟁점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단순히 그냥 달달다 외우는 거.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반드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자, 적용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잠깐만 보여주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볼 때도 혹은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론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토론인데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하고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세요. 그럼 이제 찬성 측이 저희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어떤 쟁점이 나오고 어떤 필수 쟁점이 나오고 어디서 부딪히는지 이렇게 쭉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을 달달달 외우고 적용을 못하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토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봅시다. 네, 반대측 이 토론자는 교차신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 교차조사를 하겠죠. 반대 2. 방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보고서의 주요 농산물 가격 전망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죠. 자, 여기 보고서가 단지 그러리라 추측한 것이죠.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가 논거로 제시한. 자,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때 반대측에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겠죠. 어떤 거냐면 자, 이 자료를 보시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자, 이제 반대측에서도 자료를 제시하죠. 미국 농무부가 2014년에 발표한 이 자료에는 밀과 쌀 같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을 했대요.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자, 지금 반대측이 제시한 자료는 요 앞에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와 다르죠. 자, 여기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농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한 자료를 찬성 측이 갖고 왔는데 반대 측은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교차조사에서 찬성 측과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교차조사하고 있는 거죠. 교차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대조되는 자료를 활용하여서 교차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거로서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니까 찬성 측은 그것은 수요 공급에 따른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활용한 자료는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예측한 것으로 멀리 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제 교차조사에서 답변을 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측이 입론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찬성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자, 이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해결 방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별로다라고. 자, 1984년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 명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3억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발생하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식량이 넘쳐서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죠. 자, 지금 반대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찬성 측에서 인류의 식량 부족이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식량 부족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대 측에서는. 자,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된 식량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자, 지금 기아 문제가 있는데 기아가 이제
굽는 거죠, 굽는 거. 기하 문제가 있는데 이제 반대에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하 문제의 원인이 뭐다?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분배. 찬성 측은 이 기하 문제의 원인이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 확대해서 이제 하면 이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 자체가 잘못됐다. 그거는 지금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은 게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미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고 똑바로 뭐만 하면 된다. 분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분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 지금도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 기구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결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 이제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거죠. 자,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인간이 섭취하면 위험하다. 지금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찬성 측에서 제시한 이 기하 문제라는 것이 원인이 찬성 측이 말한 것처럼 농산물의 생산량에 있는 게 아니고 분배가 효과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자, 찬성 측 제1토론자는 교차신문해 주십시오. 자, 찬성 1.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셨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까요? 아직까지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토론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 예절을 꼭 지키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상대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면 이제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죠. 뭐라고 하냐면 토론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과열되어 예의에 어긋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를 예고를 하죠. 다음 찬성 측 제2토론자가 입론을 해주세요. 자, 이제 입론 찬성 2가 하는 거죠. 우리 측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이제 찬성 측 입론을 할 때는 기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론 두 번째 단계에 넘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새로운 쟁점을 뭐라고?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자, 새로운 쟁점을 들고 왔어요. 자, 그동안 농민들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 등을 점점 더 많이 뿌려왔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가 되었고 공기는 더러워졌고 수질오염도 심각한 실정이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공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또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이오 에너지란 생물 자원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실제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발효하여 생산한 바이오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성공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미래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죠. 미래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찬성 측의 이제 두 번째 입론 전략은 뭐예요? 자, 환경이다, 환경.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이제 교차조사를 봅시다. 자, 반대 1, 교차조사. 농약을 처음 사용했을 때에도 미래의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농약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지금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찬성 측이 지금은 농약을 처음 사용할 때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하여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재배를 금지할 수 있다. 자, 지금 되게 잘 받아치고 있죠, 서로. 자, 다음 사회자, 네, 다음은 반대측 제2토론자 입론을 해주세요. 자, 반대 2 입론. 찬성 측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측은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여기서 쟁점, 그러니까 맞붙고 있죠. 자,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을 뭐라고 하겠어요? 읽지 않아도 오염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좋은 환경이란 그 안에서 여러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뭐 어떤 거겠어요? 좋은 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입론 단계니까. 그런데 1999년 미국의 땡땡 학교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꽃과라를 먹은 모나크 나비 애벌레의 치사율이 44%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옥수수는 해충의 내성을 가진 옥수수였는데 엉뚱하게 해충뿐 아니라 모나크 나비 애벌레까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모나크 나비 애벌레에게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농약이나 살충제보다 더 무서운 환경 파괴범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환경 파괴범으로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프랑켄푸드라고 합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기괴한 조합으로 괴물을 만들어내었듯이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려면 천문학적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듭니다. 그동안 인간의 손이 닿을 때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나오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지구 환경을 망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교차조사 해주십시오. 사회자가 얘기하죠. 자, 찬성 측에서 소설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소설에 쓰인 말을 토론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말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교차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 측에 대한 반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제1토론자가 반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선 수기 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통은 수기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누구부터 한다? 반대부터 한다. 자, 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처음에 시작은 찬성 측이 하고 마지막 반박도 누가 하겠어요? 찬성 측이 하겠죠. 왜 그런다 그랬죠?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 입증 책임.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하는 입증 책임. 자, 그러니까 반대 신문식 토론이면서 정책 논제를 다루면 이제 찬성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대 1이 먼저 반론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로 해결하려는 인류의 식량 부족이나 지구 환경의 오염은 모두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두 가지 쟁점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인류의 식량 부족이나 지구 환경의 오염, 요거는 모두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이 두 가지 쟁점에서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식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 상태를 거슬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즉,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2005년 국제환경단체인 무엇무엇은 다국적 기업인 무엇무엇이
유럽식품안전청에 제출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동물 실험 자료를 법정 투쟁 끝에 입수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험용 쥐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였더니 콩팥이 작아지고 혈액 성분에 변이가 일어났다. 자, 이거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먹은 쥐가 이렇게 안전성, 건강에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식량 부족 문제나 지구환경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겠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반론을 하겠죠. 자, 지금 반대 측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를 비판하셨는데 이는 막연한 두려움이 부른 거부감으로 볼 수 있다. 자, 막연한 두려움이 부른 거부감. 자, 예전에는 품종이 좋은 벼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개량을 단기간에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기에 업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더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 후에도 일반 농산물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이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재배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자, 지금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반대 측에서 제시한 안전성 문제는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업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더는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개발 후에도 일반 농산물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개발 단계와 개발 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대측 니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자, 사회자 이제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양측 토론자들이 최후 변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측부터 말해주세요. 자, 최종 변론. 반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전 지구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반론 측은 지금 계속 뭐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전성. 그러니까 수기 시간에 이걸로 작전을 짰겠죠.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하기도 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처럼 기아 문제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조차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원조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자국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자연물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인공물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물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한마디로 유전자라는 생명의 근원을 마음대로 조작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한 번 더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인공물이기에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농산물을 기르는 농부에게도 그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에도 걱정거리만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 확대를 반대한다.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런 거를 쓰는 거겠죠. 지금 어떤 거냐면 농부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지구 생태계에게도 자,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죠. 확대. 대상을 확대하면서 하며 어떤 거라는 거예요?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죠. 위험성을 강조. 어떤 대상?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된다면 피해받는 대상이겠죠. 피해받는 대상이 농부, 그 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 이런 식으로 점차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찬성 측 제2토론자는 최종 변론해 주세요. 자, 최종 변론 찬성 2.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 늘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시험관 아기 기술이 위험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1970년대의 상황을 지금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경지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비료나 농약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지구의 농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경지 면적은 점점 줄어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지구의 농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점. 문제 상황.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점점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또한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의 고갈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어렵다.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 자, 지금 문제점을 다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식량, 환경, 에너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이게 식량 문제도 환경 문제도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즉 지금 찬성 측에서는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적인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은 뭐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그러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하고 확대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토론을 마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토론. 이 토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봤는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보여준 뭐 모의고사에서도 수없이 많은 반대식문식 토론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론을 만나면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지금 입론 부분에서 핵심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구나. 뭐 혹은 말을 할 때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교차 조사를 하고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기아 문제의 원인이 농산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토론문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토론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박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론에서는 토론의 절차,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했던 토론의 이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반드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뭐 모의고사도 잘 풀 수 있고 내신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독해력이 생기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 활동 부분 이제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교과서에 있는 토론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모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